제가 편의상 일반 동사를 위에서부터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4형식에는 수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수요 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이 5형식 문장 또한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 동사라는 것을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편의상 일반 동사 6형식에 넣겠습니다. 수요 동사는 말을 하려면 명사가 2개가 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공식을 쓰자면 주어, 동사, 명사, 명사 이런 구조로 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역 동사는 말을 하자면 반드시 동사가 2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식을 써보자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make 뒤에 이렇게 명사가 하나 달랑 오면 무엇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키다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시키다 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동사가 2개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소를 시키다 이 말을 하려면 시키다 라는 말 하나, 청소하다 라는 말 하나 이렇게 동사가 2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내가 여러분들 청소를 시킨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I make you clean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 make you clean.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심플하죠? 영어는 심플한 공식, 즉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의미를 공유합니다. 자, 이제 공식을 알았으니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켜볼까요? 나는 너를 노래시킨다. 이 말 한번 해볼까요? I make you sing. 그러면 나는 너를 설거지를 시킨다. I make you do the dishes. 나는 너를 일을 시킨다. I make you work. 자, 이제 우리는 아는 동사 수만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을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I make you study English. 나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즐기도록 시킵니다. I make you enjoy English. 사랑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Love makes people live. 여러분이 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Your subscribing to my channel makes me feel happy. 나는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게 시킵니다. I make you speak English. 여러분이 내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영어로 유창하게 할 것입니다. You are keeping on subscribing to my channel makes you speak English fluently.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서 동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second there. 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공식을 알면 복잡하고 긴 영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이든 언어이든 원리는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이 make가 시키다라는 의미로 쓸 때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이 사역 동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make 말고 또 have가 있습니다. 이 have도 make처럼 뒤에 단순히 명사가 하나 오면 시키다가 아니라 그냥 뭐뭐를 가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have를 단지 가지다라고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have가 make처럼 시키다로 쓰여지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시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have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make 가지고 했던 말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나는 너를 청소시킨다. 뭐라고 하죠? I make you clean. 그런데 make 쓰지 않고 I have you clean 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데 make가 have보다는 왠지 강제성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have를 사용해서 나는 너가 노래하게 했다. 뭐라고 할까요? 노래하게 했다. 과거니까 have를 쓰지 않고 had를 사용합니다. I had you sing. 나의 꿈은 나를 열심히 일하게 했다.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My dream had me work hard. 나는 그녀를 청소시켰다. I had her clean. 여러분 여기에서 I had she clean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제가 사역동사 make 통해서 설명할 때 주어, 동사, 주어, 동사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I make, 나는 시키고, you clean, 너는 청소하고, 그러니까 청소하다의 주체가 you, 너라는 의미에서 주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에서 볼 때는 이 her가 I, 시키는 내가 누군가를 시키잖아요. 내가 시키는 그 목적어가 됩니다. 예, 전체적인 문장에서는 이 her 자리가 주어 자리가 아니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she를 쓰지 않고 목적어를 씁니다. 그러나 해석은 그녀가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상 청소하다라는 동사의 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어, 동사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그녀를 가게 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I had her go. 그런데 여러분, 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어도 말을 하다 보면 동사가 두 개가 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 사역동사의 형식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그 단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l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 let her go 이러면 나는 그녀가 가게 허락을 했다. I let her sing 이러면 그녀가 노래하도록 허락을 했다. 또 hel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와주다라는 단어인데 I help her clean 이러면 나는 그녀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s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녀를 볼 수도 있지만 그녀가 청소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사역동사하고 똑같이 I see her clean 할 수 있습니다. hear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다. I hear her sing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 동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지금 제가 몇 단어를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다입니다. 이 영어 안에 동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수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달랑 이 단어들이 다입니다. 문장을 만들 때 동사가 두 개가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단어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ike 같은 경우 나는 여러분이 이 숲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like로 얘기를 하자면 I like you to come 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I like you come 이렇게 하지 않고 to가 들어갔죠. 왜 to가 들어가냐면 come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오다인데 to가 들어가면 to come here 여기에 오기를 뭐뭐 하기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를 원해. I like you to come her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make 같은 경우는 만약에 to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청소하기를 시킨다. 말이 어색하죠? make는 to의 의미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to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도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help 같은 경우 한번 to를 넣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I help you to clean. 나는 너가 청소하도록 돕는다. to를 집어넣어도 의미상 말이 자연스럽죠. help는 도와주다라는 말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동사가 두 개 오기 때문에 굳이 to를 쓰지 않고 동사가 두 개 와야 한다는 그 이유로 그냥 to 없이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to를 넣어도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to를 넣어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elp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준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 동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동사들은 다 to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많은 동사 중에 사역 동사만 딸랑 6개만 따로 분류해서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나는 그가 오도록 요청한다 그러면 I ask you to come. ask는 to를 집어넣고 뭐 expect는 to를 집어넣고 이거는 집어넣고 이거는 안 집어넣고 네,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치 바둑알이 있어요. 바둑알이 100개가 있는데 10개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2개를 어떻게 분류하는 게 빠르죠? 그 100개 중에서 10개만 골라서 따로 담으면 됩니다. 하나씩 들고 하얀가 검은가 이렇게 하나 100개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 공부를 올바로 알면 길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짧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짧게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을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나는 여러분들 영어 하는 것을 돕는다. I help you study English. I help you to study English. 나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다. I see a bird fly. 나는 파리가 날아가는 것을 본다. I see a fly fly. 나는 BTS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I hear BTS sing. I listen to BTS sing. 나는 너가 산책하는 것을 본다. I see you take a walk. 나는 너가 산책하는 것을 본다. I look at you take a walk. 나는 여러분이 내 채널을 보도록 했습니다. I made you subscribe to my channel. 여러분, look at, listen to
이런 것도 보다, 듣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형식에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표현만큼은 확실히 알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는 10가지 정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5형식이 아니고요. 이 10가지만 알면 영어가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제가 영어 원래 4코스, 5코스, 6코스까지 그 10가지 형식의 문장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모르는 단어와 표현들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수업을 영어 올레라고 한 이유는 올레는 큰 대로부터 집까지 연결되는 작고 섬세한 길입니다. 큰 대로만 있으면 집에 결코 갈 수 없겠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배운 즉시 영어로 말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려니 숲의 나머지 길을 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려니 숲은 삼나무 숲도 있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보셨듯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한 3가지, 4가지 종류의 좀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있습니다. 같은 듯 새로운 길들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오른쪽에서 시작하시면 약간 경사가 있어서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려니 숲의 겨울의 모습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입니다. 침엽수가 있어서 겨울에 와도 초록색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오면 꼭 크리스마스 카드 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코스에서는 수요 동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Bye!